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 같은 경우는 세계의 파괴자 피규어라이즈 스탠더드로 발매한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역시 가면라이더 디케이드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뭡니까? 바로 세계의 파괴자라고 합니다. 그 세계의 파괴자라는 이명답게 굉장히 뭐랄까, 뭐만 했다 하면은 세상을 부숴주겠다, 이 세계를 파괴하겠어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본인의 강력함을 과시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하지만 그 강력함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라이더도 이 가면라이더 디케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거는 장착자 카드야 츠카사의 그 매력 터지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유롭고 자신만만하고 건방지지만 그래도 뭐랄까, 사랑스러운, 뭐랄까, 매력에 빠지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디케이드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여태까지 다른 라이더들을 전부 다 박살을 낸다? 라는 부분에서 반감을 사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캐릭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케이드라는 친구가 이제 지오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거의 근 4호 라이더급으로 등장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냥 지나가던 가면라이더였기 때문에 그냥 깔짝 도움 주고 깔짝 해결해주고 깔짝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뭐랄까, 밉지만 그래도 진짜 듬직한 그런 녀석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리뷰도 반가우신 분들이 꽤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정면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여태까지 나왔던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친구이다 보니까 프로포션 자체는 굉장히 잘 잡혀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이제 얼굴이 약간 커 보인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체가 원래부터 조금 짧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만 유독 좀 더 짧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죠. 이 부분은 얼굴이 약간 커서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조립하면서 정말 재밌게 조립했던 부분이 바로 이 얼굴 부분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요 위쪽에 있는 이 바코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얇은데 파손되면은 답도 없어요. 하지만 끼워 먹어서 이렇게 렌즈까지 전부 다 보관까지 끼워 놓은 상태면은 야, 근데 진짜 색분할 하다는 진짜 기똥차게 잘했구나 라는 그런 감상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조립을 좀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더더욱이 그런 모습들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의 미스 포인트라고 한다면 역시 이 머리 위쪽에 있는 이 노란색 실 보이시죠? 요 부분이 완전히 미스입니다. 이게 실이 팍 하고 붙는 느낌이 없어요. 딱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웬만해서는 이 부분 조립하시기 전에 노란색으로 도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색분할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실을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핑크색 부분이라던가 흰색 라인, 그리고 이제 검은색 파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나타냈다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조립하면서 야, 이걸 이렇게 분할을 하는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꽤 많이 들었을 정도니까요. 다만 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실도 많이 들어가는 건데 특히 이렇게 십자 부분 있죠? 이 디케이드의 십자 부분, 이 안쪽에 있는 검은색 라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어깨 위쪽과 어깨 아래쪽에 있는 검은색 라인이 전부 다 실이고요. 특히나 이 팔뚝 쪽에 있는 이 핑크색 부분이 실이더라고요. 제가 붙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위쪽을 덮고 아래쪽까지 전부 다 덮어야 되는데 재단이 잘못 맞으면은 요런 식으로 많이 삐뚤삐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하실 때는 조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의외의 복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허벅지와 이 종아리 사이 부분 있죠? 여기에 또 검은색 실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실 이렇게 살짝 삐져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의 사용도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의 전반적인 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디케이드의 느낌을 잘 살리긴 했는데 역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시리즈군답게 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점차 발전하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시리즈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매할 류키라던가 아기토 쪽에서도 나름 그래도 행복 회로를 굴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디테일 하나만큼은 상당히 잘 빠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어서 이 디케이드의 가동률은 어떨까요? 가동률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돌아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아래 위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가지만 하나, 둘, 셋 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고요. 앞쪽으로도 당연히 쫙 하고 움직여서 반대편까지 움직이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뭔가 뭐랄까 조금 아쉽습니다. 위쪽 가동이 없어요. 예, 위쪽이 아예 거의 뭐 있지 않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중간 부분만 가동을 한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역시 아래쪽으로 쫙 하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쭉 올리고 그리고 옆으로 쫙 하고 당길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라이드 부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 쭉 하고 올려서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문제없이 이중관절로 쫙쫙쫙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름 발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발목 소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에 싹 하고 보여드리면은 심플하게 라이더킥 하나만큼은 정말 자세가 잘 잡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라이더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은 엔간한 가동률 자체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볼 수 있는 게 부속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부속품이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가장 먼저 설명드릴 파츠는 바로 이 액션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액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전용 파츠를 통해서 제품 뒤쪽, 엉덩이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엉덩이 쪽에 있는 홈 부분에다가 끼워주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사용해서 위쪽으로 올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라이더 킥을 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DK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오 DK 드라이버와 기본 DK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K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닫혀있는 버전과 이제 열려있는 버전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으신 카드 연출들을 다양하게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카드 같은 경우에도 DK 드라이버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카드를 안쪽으로 넣어볼까요? 한번 쭉 하고 넣게 되면은 내부에 로고가 살짝씩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붉은색 파츠 같은 경우는 클리어 파츠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앞서서도 봤지만 라이드 부커의 건모드라던가 이렇게 소드모드 파츠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DK 다면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손이 있죠. 카드를 앞쪽으로 쥐고 있는 손 파츠도 하나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라이더 카드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봤던 라이더 카드들 말고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얼추 보이시나요? 일단은 위쪽으로부터 슬래시가 있고요. 블래스트, 그리고 이제 일루전, 그리고 이제 인비저블, 그리고 이제 논 카드가 있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지오, 빌드, 에그제이드, 코스트, 드라이브, 가이무, 위자드, 포제, 오즈, 더블, 기바, 데노, 카부토, 히비키, 블레이드, 파이즈, 류키, 아기토, 쿠가 순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래서 진골 조제에 들어가 있는 그쪽과 완전히 동일한 사양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로고들이 전부 다 있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적인 손파츠를 한다면 편손 한 세트와 주먹손 한 세트 부속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디케이드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가면 라이드 아니겠습니까? 가면 라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파츠들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넣어 주었습니다. 앞서 발매했던 다른 피겨 라이드 스탠다드를 군들 걸 말이죠. 그래서 뭐 빌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또 카부토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뭐 더블도 있겠죠. 더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쿠가 또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근래 디케이드보다 먼저 발매했던 뭐 히비키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의 벨트를 호환시킬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두세 개 정도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에그제이드를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허리 완전히 분리를 하고, 벨트 빼고, 옆에 있는 것도 빼고, 이제 벨트 이렇게 나와있죠. 원래 기존의 벨트를 분해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디케이드에 들어가 있었던 또 다른 런너에 이렇게
에그제이드에 맞게끔 되어 있는 벨트가 하나 부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 친구를 껴주시고 다시 상체 껴주신 다음에 그대로 DK 드라이버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끼고 이제 또 라이드 부커도 껴줘야겠죠. 라이드 부커도 이렇게 탁 껴주게 되면은 디케이드가 변신한 에그제이드의 형태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 벨트 하나만 바뀌었는데 뭐랄까 호조 에무가 변신했던 에그제이드가 아니라 카도야 츠카사가 가면라이드 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예, 이렇게 또 다른 친구들도 한번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일반적인 DK 드라이버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 같은 경우는 네오 DK 드라이버로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느낌 자체는 확실하게 다르긴 하네요. 흰색 쪽이라면 역시 1기 헤이세이 라이드고 이제 네오 DK 드라이버를 썼다면 이제 2기 헤이세이 라이드에게 맞춰주는 게 훨씬 더 괜찮으니까요. 근데 이 벨트 교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발매했던 친구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즈, 카부토, 그리고 이제 빌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교체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빌드는 더더욱이 안타까웠던 게 빌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벨트랑 그 허리 부분이 거의 일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빼고 막 분리시켜야 돼요. 근데 그것까진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까진 이해를 하겠는데 디케이드 변환용으로 들어가 있는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빌드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이렇게 실이 하나씩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디케이드로 변형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옆에 색이 붙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이 색을 지정하고 있는 스티커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불편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역시 마무리 장면 같은 경우는 이것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엔딩은 이렇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라이더 DK 대 1화 라이더 대전을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나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 가지고 찾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차오 안녕.